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고인은 불출석하셨습니까?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20억 원가량을 수수한 후 청탁대로 이를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 원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결국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오늘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또 의외의 결과도 되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구형한 것은 징역 20년 구형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15년이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닥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래서 검찰 구형대로 20년 예상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형평 때문에 그래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때문에. 우리 특가법은 1억 원 이상 뇌물만 받아도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죄 판결 받은 금액이 뭐 1억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다스 실소유주 부분은 대통령의 당선도 됐고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근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는 국민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잔챙이 혐의들은 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유죄 인정이 됐습니다. 다스 비자금 막 240에서 50억 정도 되는 거라든지 뭐 삼성 뇌물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원세훈 뇌물죄 뇌물로 인정이 안 됐지만 이제 국고손실죄가 들어간 거고 이팔성 또는 김소남 뇌물죄 이거는 사실 매관내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혐의들은 다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저는 제 판결도 제가 딱 예상했던 딱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씩 너무 형량이 약하다 이런 반응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간 오랜 동안 이제 부인해 오셨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다 명예훼손 뭐 소송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야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형량이 15년밖에 안 되느냐 이러한 국민의 반응은 조금 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판결하면서 아직 뭐 1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최종적인 저거는 아니죠. 우리가 그것만은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최종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앞으로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재판입니다. 뭐냐? 본인 게 아니라는 것이 당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것도 수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감옥에 넣겠다는 그 집요한 의지 아래 이 재판을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내 거니까 찾아야겠다고 재판하면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거의 100% 못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본인 거라고 판결이 나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이런 기대까지도 했었어요. 다스가 본인 거라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 법리적으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쪽에 판시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까지 기대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수성님은 다스가 이명박 MB 소유가 아니다라고 지금도 믿고 계세요? 그분 소유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캠프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겠죠.
이제 이 정도 이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아니, 그 몰라서 증거라는 게-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니 증거라는 게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심증이 있고 주장이 있고 여론이 있다고 해서 명색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 재판이지 증거 재판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증인들의 뭐 김성우 씨 전 사장을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의 일관성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 아니라 그러다가 딱 3개월 뒤에 다 일제히 바꿉니다, 증언을.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들어갔다가 무슨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바꾸는 걸까요? 근데 그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물증이 대한 뭐냐의 의견이 물증이. 있으신가요? 왜 적어도 다 바뀌었느냐?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하는 물증은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만 있지. 하다못해 무슨 이면 계약서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유죄를 판결하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났는데 뭘로 찔렀느냐. 범행 도구를 못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그래서 건 20년 아니잖아요. 뒤에 뒤집히는 판결이 얼마나 차명 재산이다라는 게 자기 이름이 없이 남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건데 그 재산이 네 이름으로 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이거 말이 되냐? 아니, 당연한 거지. 근데 일단은 재판에서 사람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그것도 물증은 물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증거는 인증이라고 해서 그것도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증보다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더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인식을 했어요. BBK 특검 당시에 이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진술을. 그래서 말을 맞췄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의 진술은 말을 맞추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고 말을 바꾼 게 이제 사실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정황들을 다 종합을 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바꾼 진술이 맞아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본 건데 물증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상은 씨가 주인이면 그 아들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승계 작업이 이시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상은이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이시영의 승계 수업에 신경을 쓰라는 이상은의 발언이 담긴 이문성 메모. 강경호 등이 이동영 몰래 이시영의 승계 작업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과 문서 등이 다수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전 증거가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동의가 증거가 없어요. 없이 했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뭐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이제 판결만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뭐 뒤에 후술하겠지만 굳이 그 후술하는 증거만이 아니더라도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증거는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반박을 하는데 그 논리가 사람을 참 슬프게 하거든요. 아니 그럼 당신 게 아닌데 왜 그 보고를 받았느냐, 사업 보고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컨설팅 해줬다 그러잖아요. 아 현직 대통령이 어떤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자리입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을 내놓고 이걸 갖다 그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판관도 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죠. 첫째는 뭐냐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부인한다. 한마디로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꽤 심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뭐냐면은 자기가 범행을 지시해놓고서 그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떠넘긴다. 이래서 굉장히 파렴치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막 얘기하면 네. 저도 15년쯤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는 거의 바꾸기 어려운 정치 재판이라고 전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수사의 시작부터 맞춰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기대하진 않았어요. 뭐 전부 무죄로 털어줘서 무슨 뭐 한 자리 숫자에 뭐 저게 나올 거라든가. 왜냐 많은 국민들이 뭐 누가 선전선동을 했건 뭐 10여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그런 여론 주작을 통해 더 씌워진 이미지가 됐건 자가 국민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여론 그러나 조작이요? 여론의 조작이라는 건 여론을 그렇게 만드는 가짜 뉴스 버금갈 만한 주장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외국으로 돈을 빼다 올렸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하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년을 받는 거고 15년 받는 거 혹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명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없는 지금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형을 좀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2, 3년을 받은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아무리 그래도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우리가 함부로 뭐 막 형 좀 덜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 국가의 품격의 문제라고. 예. 감정적으로 반발감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망신주기 아니냐,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미 단죄를 해버린 거 아니냐, 여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만 이번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이다라고 보는 건 좀 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BBK라는 투자 손실을 입으신 실제 피해자들이 계신데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과연 피해 회복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었고 또 김경준이라는 사람에게 모두 책임이 돌아갔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과 얽혀진 것이 BBK 투자금이 스위스에 가 있는 것을 회수하는 부분. 그런데 투자했던 다스 쪽으로 가게 되는 여지. 이러다 보니까 다스가 과연 누구 것이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재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1심에서는 다스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유 관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임을 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결론이었고 물론 항소심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과정과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보수라면 법과 원칙과 제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뭐 그래서 오늘 그 참 예. 재판부에서도 네. 그 판결문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네.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도 형량 네. 감경 사유로 이제 세 개를 감경사유로 이제 하는 가운데 언급했는데 이제 했는데 네. 20년 구형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혐의들을 걸었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상당 부분 작은 혐의들은 다 무죄가 나거나 공소 기각이 됐단 말이죠. 또 사실은 15년이나 20년이나 이분 연세가 77세거든요. 제가 더해보니까 92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신형이기 때문에 또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다지 성실히 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빠지겠다고 몇 번 얘기도 했었고 마지막에 또 저기도 안 나왔고 연세가 많다 이건데 이것이 감경 사유가 좀 그냥 깎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일반적인 피고인의 경우에 이런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가중되는 사유로 아마 판단이 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례를 잘 남겨가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례를 잘 남겨가지고 예,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82억여 원이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이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이 많고 그랬는데 예. 작년에 추징 전담부가 생겼다 그래요, 검찰에. 그래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으로만 이렇게 이걸 환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집 한 채 있다면서요, 노년동에. 차명 재산이 네. 있어요, 부동산들이. 그건 이제 찾아내려면 쉽지 않죠. 그런데 다스가 소유권이 나와 예. 탁 나오는 바람에 검찰 입장에서 추징하기는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건 뭐 그냥 법리적으로 형사적으로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스 재산을 추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민사 재판을 통해서 또 다시 소유권이 확인이 되고 형사적인 그런 판결이 내렸다 그래서 뭐 다스 재산이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재산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죠. 그럼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스가 누가 소유주인지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법정에서.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주장을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형사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났어요. 여기 이거를 뒤집는 다른 결정을 하기는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추징금 재판부에서 이상은 회장을 상대로 다스를 상대로 이거 재산을 하겠다는 소송을 또 내야 될 거예요. 대신해서 낼 수 있죠. 그렇지. 네. 근데 만약 그 소송에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다스만이 아니라. 변호사님이 어떻게 저보다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여태까지 아니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판결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같을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형사재판에서 확정을 지은 경우에는 민사재판에서 존중을 하지 그걸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중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100% 그걸 당부하는 건 100%라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렇지는 그러다 않아요. 만약에 나중에 이거 뒤집으면 어떡할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일단은 저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자진 납부를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일단 가지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난 정말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어라고 하시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국가와 전직 대통령 사이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동환 수석님이나 그 측근들의 입장은 어쨌든 확정 판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재판 결과를 바꿔보겠다라는 것일 테고요. 그러한 노력 끝에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다음에는 추징금을 자신에서 납부를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1년 이상 남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 예. 그러나 뭐 저는 그래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으면 최소한의 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버리진 않겠으나 그러나 상당히 많은 참모들 간에 더 이상 이런 재판에 정치 재판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차라리 정치 투쟁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 강하게. 형제 간에 또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상을 회장이 또 요때다 네. 라고 해가지고 다스 내에서 특성 얘기까지 그 근거 없이 하는 건 곤란해요. 실제로 다스 내에서 이제 이시영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굉장히 재밌을 그런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였지. 일부 보도는 지금 있었죠. 그럼요. 근데 지금 이 집안에 난리가 나갖고 지금 불이 났는데 그걸 갖고 지금 안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우리 진중권 교수의 말에 격이? 그 신뢰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그런 그 가짜 뉴스성 얘기는 이제 뭐 어쨌든 6개월간 검찰과 MB 측의 이 팽팽했던 법리 다툼은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됐지만 다스 2라운드 뭐 예고가 됐죠. 이준수님은 앞으로의 재판 전략 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상당히 많은 참모들이 처음부터 이건 정치 투쟁해야 돼. 어차피 정치 재판인데 그거 다퉈갖고 결론이 뻔한 거를 어차피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정치 투쟁으로 가져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MB 같은 경우는 사실 명분도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들은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의 말을. 우리도 많아요. 근데- 생각하지 마. 어디 들어와서 검증해 봤어? 아니 검증 안 된 얘기를 박근혜 전 함부로 하나. 대통령이 뭐 구치소로 가거나 이럴 때 막 길바닥에서 태극기부들이 이제 곧- 잔뜩 나열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몰려 나올 테니까 보세요. 아니 이동관 소장님 말씀처럼 정의는 다수결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에서 만들어낸 사법 절차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 투쟁이다. 그거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끝까지 이 재판에 있어서 당연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제기하고 증거에 대한 다툼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가 내려지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으면 뭐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자꾸 그 바람잡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쭉 마음에 들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